요건데요. 요건데 애플이죠, 애플. 애플인데 어마무시하죠. 전 놀랐어요. 이걸 안 봤거든요. 안 봤는데 총 15 거래일 중에서 13 거래일 올라갔다. 와, 대단하죠? 두 개 빼놓고는 다 올라갔어요. 5월 초부터. 어마무시하죠? 거의 뭐 제가 보기에는 S&P 500에서 가장 급락했던 기업이 아닌가 싶어요. 퍼포먼스가. 해서 중요한 거는 올해 드디어 올해 기준 보게 되면 0.72%로 상승 반전했다. 이제사 뭐 엔비디아는 뭐 엄청 올라가지 않습니까? 뭐 140% 올라갔는데 뭐 이제 시작이니까요. 좋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고점은 197입니다. 물론 오늘 빠지면 좀 더 멀어지겠지만 보시면 되고 왜 올라갔냐 봤더니 제가 보기에는 새 개발자에 대한 관심이 큰데 다음 주 6월 10일부터 10일까지 이어지니까 그때 어떤 새로운 제품을 발표할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새로운 휴대폰 다 보시면 좋은데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기대 많이 하다 보니까 팀쿡도 알겠죠. 그래서 아마 그 주주분들이 원하시는 그런 좋은 발표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런 기대가 깔려 있다고 설명드리니까요.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랑요. 그래서 아마 송정모 연구원이나 우리 또 이사님이 관련해서 하고 있는 개발처의 내용을 또 얼마나 잘 요약하시겠습니까? 라고 보시면 되고, 애플은 애플 값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되고, 다만 이제 애플을 줄인 분이 최근에 있죠. 버핏이 보유한 수량의 약 13%를 줄였죠. 13%. 좋은 거 아니죠? 줄였는데, 물론 세금 때문에 줄였다는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만, 들려온 얘기에 의하면, 과거에 투자할 당시에 어떤 해자가 없었다. 그러니까 아주 독창적인 한 번 돈을 빠져나오지 못하는 에코시스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 되게 평가했는데 지금 뭐 경쟁도 많이 이렇게 격화되고 있고 쉽게 가면 중국 내에서는 휴대폰 판매가 또 우선순위 아니다 보니까 팔았다는 또 뒷얘기가 있다는 설명드리고 사실 뭐 버핏이 충분히 좀 먹었으니까 파는 것도 있는데 굳이 뭐 이유를 따지자 그러면 뭐 먹은 게 가장 크겠죠.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 애플이 좋았습니다. 반면 아마존은 15 거래 중에 4일만 올랐어. 4일만. 4일만. 대단하죠? 되게 후져요. 움직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아마존을 보유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 상당히 좀 안타까운데 저는 이렇게 당시에 190에 가까웠을 때 200 조만 가겠고 생각했는데 200은 웬걸? 170까지 빠져 있습니다. 118달러까지. 현재 지금 보게 되면요, 굉장히 부진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번 얘기했죠, 이사님이? 아마존 무슨 AWS 담당자? 임원 퇴사한 건가요? 그것도 있었고, 그죠? 맞죠? 그 다음에 또, 현재 이커머스 부문 내에서 30% 할인하고 있는 그 할인 판매가 결국 이익을 감소시키는 요인이 나왔다는 것도 하고 있으니까, 좀 그런 것들이 감안되면서 주가 재미없는 게 아닌가 생각 들고, 근데 이렇게 재미없을 수 있겠습니까? 아마존이? 그래서 아마존도 힘을 낼 필요가 있는데, 하여간 아까 봤던 애플하고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솔직히 아마존은, 제가 아마 보유한 기간도 꽤 되고 있고, 또 수량이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보유한 수량이. 그래서 이게 아마존이 우리 지인들이 해외 갔을 때, 이거 없으면 생활 안 된다 해서 그때 매입한 건데, 좀 상당히 좀 최근에 좀 마음이 아픕니다.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봤고요. 아까 얘기한 거 다시 한번 풀어드릴 건데 스티펠이죠, 스티펠. 5월 13일 날 이미 나왔던 기사를 다시 한번 반복한 건데 원래 미리 얘기했어요. 그래서 5월 13일 날 기사 때는요. S&P 500이 이번 분기 내에서 10% 빠진다. 또 5월 13일이니까 한참 전의 얘기죠. 아마 3주 전 얘기죠. 근데 보시고 하는 게 얼마냐? 4,750까지 빠진다는 것이죠. 아까 있은 설명 다 참고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 찍게 되면 요 나온 값을 한번 볼 건데요. 결국 이거죠. 아까 얘기한 대로 물가 안 빠진다. 금리는 없다. 그래서 PER이 2배 빼니까요. 보통 한 20배 본다 그러면 18배로 깎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 환산 대비하면 지수가 500포인트 해서 4,750. 그러니까 5,250에서 빼기 500 빼면 4,750. 딱 떨어지죠. 얼추 미국은 다 이렇게 계산을 다 통해서 보통 계산 뽑아냅니다. 그러니까 되게 빡빡하죠. 빡빡해요. 그래서
스티펠하고 있는 이 베리 베네스트 분이 얘기한 요약이기 때문에 근데 너무나 들어보면 당연한 거 아니고 전망이 아니고 이건 물가 안 빠져 금리 없으면 인하 없으면 당연히 주가가 좀 빠지겠죠. 그거에 기대감이 반보로 올라왔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어떤 뭐 전망이라기보다는 어떤 하나의 현상을 결과치를 한 거기 때문에 그다음에 금리가 없으면 당연히 멀티플을 삭감 안 또 내려야죠. 그죠? 그러니까 뭐 딱히 그게 없고 그러면 여기서 손못대는 게 뭡니까? 손못대는 건 EPS 손못대잖아요. 주당 순이익은.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려온 거 요거만 보시면 되기 때문에 결국 제가 보기에는 어떤 전망은 아니고 그냥 하나의 우려사항을 적은 게 아닌가 싶어서 이 부분은 예,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지금부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물가를 3분기 내에 2부는 3분기 내에 조정이 나온다 한 건데 3분기 내에 물가를 내려오지 않는다고 판단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안 될 것 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좀 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결국에 금리는 없다는 것도 봐야겠죠. 한 번 더 9월, 12월까지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너무 빨리 예상한 것 같고, 그 다음에 물가가 또 빠지면 어떡할 겁니까? 지금 이거는 약간의 조금, 예,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이거는 조금,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날씨가 추워지면 눈이 온다. 당연하겠죠? 당연하겠죠? 예. 7월 되면 더워진다. 당연하겠죠? 더워지는 여름철에 오는 거니까. 그 정도의 얘기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 우리가 보고 싶은 게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거죠. EPS. EPS가 현재 244.66이죠? 66인데, 뭐, 현재까지는 예상치가 그런 거니까 보시면 되고, 지금 모건스탠리 같이 얘기한 건데, 모건스탠리는 239, 그 다음에 내년은 269, 내후년 290까지 잡고 있고 시장은 310까지 잡아요. 310까지. EPS가. 310 곱하기 여러분들 멀티플 곱하면 치수가 나오는 건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EPS는 올라가요. EPS는. 예. 여기 멀티플만 갖춰지게 되면 6천은 못 가면 6천 갈 수 있게 만약에 310 곱하기 20배 하면 6천이자 6천 지수가 갈 수 있는 거죠. 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EPS는 변함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한 가지 좀 조언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미국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적정 주가 뽑아내는 방법이 다 이런 거거든요. EPS 곱하기 PER. 근데 아마도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주요한 기업들, 뭐 엔비디아 포함해서 뭐 테슬라든 모든 기업들을 한번 오늘 시간 나시면 한번 EPS 뽑아보세요. EPS를. 주당 순위. 뽑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멀티플은 과거 5년 평균 멀티플 뽑은 다음에 곱해보세요. 한번. 곱하시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값을 보시고 내가 좋아하는 기업의 그 값이 나와주면 현재 주가와 비교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거의 똑같다라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기도한들 뭐 기도와 같이 모여서 같이 집단 기도해도 주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무슨 호재가 나오면 올라가겠죠. 근데 그게 아닌 이상 평상시 같으면 올라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막연하게 기대하지 마시고 진짜 시간 한번 뽑아보세요. 여러 가지 기업들 뽑아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앞서가는 기업은 엔비디아죠. 엔비디아. 엔비디아. 누구도 부정하지 않죠. 그리고 그다음에 제일 아쉬운 기업이 테슬라가 좀 많이 빠져 있죠. 테슬라가 지금 현재 보시면 EPS가 4에서 5달러 사이에요. 예. 그럼 곱하기 여기 이제 멀티플 곱하는 건데 멀티플 얼마나 주냐가 되게 중요한데 똑같이 저는 이제 만약에 한다 그러면 3년 평균, 5년 평균 하면 40배 나오거든요. 그럼 이제 딱 나오죠. 160에서 200달러가 적정한 가격이죠. 딱 현재 바운더리죠. 현재 레인지죠. 그러니까 미국은 되게 타이트해요. 뭐 더 이상 여기다가 만약에 이게 10이 되면 더 컷 2배 올라가겠죠. 미친 듯 올라가겠죠. 근데 똑같이 아시는 것처럼 딱 정해진 가격 범위에서 움직인다. 근데 여러분 아는 분들이 이걸 안 보는 거예요. 이거 안 보니까 계속 이제 누가 나와서 뭐 이렇게 낮게 얘기하면 기분 나쁜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이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오늘 그래서 어떤 얘기를 예를 들었냐면 여의도 백화점 아주 오래된 백화점인데 여의도 백화점에 그 지하에 가시면 국수집이 있어요, 국수집. 뭐, 닭칼국수, 국수집 있죠? 아마 진땡집이요, 진땡집. 그 집은 장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돼요. 근데 그 집을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엔비디아 설명할 때 얘기한 겁니다. 장사가 너무 잘 되는데 그 주인이 오늘 팔까? 이 가게를? 내일 팔까? 모레 팔까? 생각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장사가 너무 잘 돼요. 인기가 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면 EPS가 커지고 멀티플이 커지고 있어갖고 너무 좋은데 언제 팔까 고민하겠습니까? 그 가게를요? 가게로, 주식을 생각하지 마시고 가게로 쓰면 아마 안 팔걸요?
어떻게 하면 대물림해서 계속 거기서 아들 물려주고 해서 장사시키겠죠. 근데 유독 주식만 반대에 반대. 올라오면 팔고 싶죠. 손이 근질근질하고 막 빨리 팔고 도망가고 싶은 거죠. 3월 달부터 지금 엔비디아 계속 순매도권 상위권에 있는데 뭔 일이 없었잖아요. 그냥 물론 우려는 있었죠. 걱정이 있었죠. 그 주가 급락했던 적도 있었고, 그 당시에는. 그거 외에는 실적이 뭔가 훼손이 있었다든지, 뭔가 줄여진 게, 커트된 게 없었거든요. 근데 그냥 우리 마음만 불안한 거였는데, 그런 비싼 주식에 대한 이상한 그 건물하고는 다른 개념. 오히려 건물을 살 때 권리금이 없습니다. 뭐, 거저 주다시피 하는 건물을 안 사지 않겠습니까? 사겠습니까? 장사 안 되는데? 근데 유독 주식은 또 빠지면 막 불러 가거든요. 뭐 스타벅스부터 뭐 TLT부터 막 사는 거예요. 모아가는 거죠. 이상 그 장사가 안 되는 것은 이유가 있는 거 실적이 없는 건데 물론 이제 TLT 다른 개념입니다. 그런 거에 관심을 갖으니까 반대 완전 반대.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 가게 한다고 생각하시고 그 진땡집 그 집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집은 저는 뭐 그냥 손자까지 계속 물려주고 그냥 문만 열어놓으면 사람이 문전성시인데 줄이 막 돌아서까지 꼬여서 막 줄 서 있는데 밥 11시 땡 치면 그걸 왜 팝니까? 근데 똑같이 그런 걸 판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엔비디아 판다는 거. 아니 그러니까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들은 가져가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한마디 얘기했죠. 아니 오늘까지 사상 최고치인데 그럼 투자했던 모든 사람이 돈을 번 거거든요. 지금까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도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언제 팔면 되죠? 그 질문이 그렇게 나와서 얘기하는 거죠. 왜 언제 팔지 고민하는 거죠. 얼마나 더 버틸까 생각해 봐야죠. 내가 진짜 그 주식을 온전히 가져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저도 이제 반을 팔았습니다만, 이자 때문에.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죠. 그 이자만 아니었으면 이자가 너무 크다 보니까 갚은 건데, 하여간, 예, 별일이 없는 거를 차라리 기원하는 게 낫지. 내가 더 오랫동안 보유하기 위해서 빨리 파는 것은 미국 주식에서는 예, 역행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받고 넘어가서 결국에 요건데, 소프트웨어 기업도 다시 한번 또 얘기하는 거죠. 워낙 주가 하락이 심해서 보시게 되면 여러 가지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는, 저기 뭐죠? 그 기업 전체 밸류에서 밸류를, 어, 매출하는 건데요. 현재 EV 세일즈가 보시게 되면 원래는 팬데믹 때는 7.7배 높았을 때가 10.6배였는데 지금은 6.3배니까 너무 싸진 거 아닌가 하는 거기 때문에 다양하게 지표를 갖고 올 수 있겠죠. 기업 가치 평가할 때 이건 전체 기업이 아니고 소프트웨어 부분이기 때문에 소프트웨어 역시 많이 빠졌다고 보는 거기 때문에 아마 관련 기업들이 반등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정말 그 내가 한번 공부하고 싶은 분들은 소프트웨어 관련 ETF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멀티플이 높죠. 소프트웨어. 근데 보시면서 한번 싼 거를 직접 한번 계산해 보시면서 그냥 보시면 보니까 진짜 EV 세일즈 보게 되면 좀 낮게 평가되어 있네 해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객관적으로 펀더멘탈한 부분을 보시면 거기 싸다 비싸다를 판단해야지 주가 보시고 뭐 나락이네 빠지면 나락이네 낭 떨어지 아무것도 없네 이런 것은 별로 시간 낭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많이 보게 되면요. 대부분 그 MTS를 보시고 판단하시는데 MTS는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왜 올라가는지 빠지는지 이해가 나옵니까? 그냥 올라가는 그 색깔 바뀌는 것뿐이지. 그래서 혼자 막 느끼죠. 너무 많이 올라온 거 아니야? 이러다 빠지는 거 아니야? 그건 이제 물론 국내 기업들 일부는 저기 보고서가 없다 보니까 평가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미국은 웬만한 기업도 다 있지 않습니까? 평가하는 기준들이. 그래서 그잘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은 약간 시장이 달라진 게 이것도 질문 나왔던 거 제가 갖고 온 건데 너무 좁혀져 있다. 너무 좁혀져 있다. 일부 종목이 끌고 가고 있다 하는 건데요. 전혀 물론 이것도 건강하지 못하다까지는 아니고 약간 아쉬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가총액 가중 방식이 균등 방식에 대한 비율인데 빠지는 것은 가중 맛이 더 높다는 거죠. 어떤 얘기냐면 더 소수 외점망이 시장을 떠받치고 있다는 건데 이게 벌어진다 나쁜 겁니까? 나쁘다 생각 안 하는데 똑같은 거죠. 아니 건물에 장사 잘 되는 가게가 있으면 같이 올라가잖아요. 건물 값이 그 평가 금액이.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은 물론 이제 너무 몰려있다가 무너지면 문제가 되지만 이 빅테크에 대한 이 시장의 압도적인 지지 부분은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꽤 된 얘기예요. 물론 이제 그 언젠가 꺾일 수 있겠지만 돈 잘 버는 기업이 침대 지수를 지탱하는 게 나쁜 거 아니죠. 다만 이제 그 외의 기업들 보유하신 분의 마음이 좀 아프겠지만 어쨌거나 만약에 그러면 AI 붐스탁을 빼버립니까? AI 붐스탁을 빼버리면요. 지수에
30% 하락이 나오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예전에 몇 번 보여드렸죠? 그림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AI 지수 빼버리면 지수가 그냥 현재 4천 이하로 5천 이하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뭐 굳이 이렇게 보이는 그림은 좁혀져 있다는 것은 그냥 좁혀져 있기 때문에 그 밖에 종목을 보유하시는 분의 마음이 쓰린 거 외에는 단점이 별로 없다는 거 설명드리니까요. 여기 보시고 S&P 500 특히 미국 주식에 대한 투자 방법을 다시 한번 잘 고민해 보시면서 전략을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